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네, 시흥시 능곡역 주변하고 시흥시 장곡역 그 예정지 그 주변 아파트 네. 어느 게 더 나을지 궁금해서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시흥에는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네네. 게 능곡역 주변 그리고 예정지인 장곡역 주변 어디가 좀 지역적으로 난가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거주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그래도 좀 투자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실거주 계획 짜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흥엔 오래 거주하셨어요? 한 4, 5년 됐거든요. 일 때문에 이쪽에 왔는데 네.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네네. 살기도 편해서 네네. 요 주변에 좀 새 아파트 그 전철역 주변으로 네네. 구입하면 어떨까 해갖고요. 네. 일단 시흥 같은 경우는 도시가 뭐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이제 이쪽에 장곡 쪽, 장곡동 쪽이 좀 이제 구도심에 속하잖아요. 네. 이쪽이 시청역 쪽하고 시흥 능곡동 쪽으로는 이제 좀 새로 어떻게 보면 신축 도시로 좀 만들어지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장곡동 쪽은 좀 구축하고 신축이 약간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시흥 시청역 인근은 뭐 사실은 여기가 드리플역이라 해서 교통적으로만 따지면 시흥 시청역 주변이 가장 이제 미래 가치는 내재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뭐라고 말씀드릴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만 만들어지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주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서 오히려 한정거장 좀 밑에 있는 그 시흥 능곡역 앞으로 해서 굉장히 좀 신축의 대단지에 만족스러운 주거타운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건 지금 어차피 이쪽에 보시면 시흥 시청역 쪽하고 시흥 능곡역 쪽 그리고 새로 이제 월판선 장곡역이 들어갈 곳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시흥 능곡 쪽하고 장곡 새로 이제 월판선 들어가게 될 장곡역 쪽하고 해서 이 주변을 비교했을 때 뭐가 가장 큰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지금 제가 새 아파트로 사고 싶은데 네, 지금 능곡역 앞에는 한 3년 차고 네, 장곡역 예정지는 지금 한 1년 차 정도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능곡역은 전철이 이제 그 신안산선까지 하면 두 개가 네네. 지나가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네, 장곡역 예정지는 월판선 하나만 지나가서 그런지 가격이 그거보다는 저렴하더라고요. 새 네, 아파트인데도. 네, 그래서 이제 어디가 더 나을까? 네. 결론은 가격이네요, 가격. 가격도 네. 뭐 미래 가치야 어차피 지하철역이 생기고 지금 있는 역이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지하철역을 끼고 있으니 철도교통을 끼고 있으니 편하긴 해 보이는데 이 가격이 과연 합당한 가격인지 어차피 장곡역에도 새로 지하철이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 뭐 가격은 지금 뭐 비교해서 상당히 싸지만 나중에는 더 오를 폭이 좀 생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좀 투자를 하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 차이 지금 능곡 쪽과 장곡 쪽의 가격 차이가 계속 앞으로 시간이 가도 유지가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월판선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시흥 능곡 쪽에서 뭐 서해선이라고 하고 신안산선을 한다고 해도 저쪽에 광명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서해선은 지금 놓아져 있는 거고 신안산선은 이제 개통할 거고 곧 대신 이제 월판선 같은 경우가 27년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그래도 3년 정도 뭐 한 2, 3년 정도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건 맞는 거거든요. 네. 가격 차이가 지금 장곡 이 주계 쪽에서 보시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어떤 아파트 보신 거예요?
제가 장곡역 그 유한 한내들 퍼스트파크랑 네, 그 예다음 아르테 네, 그리고 또 그 유승 한내들 그 옆에 보면은 24년 2월에 그 2월 29일 이후로 거래 가능한 또 대시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능곡역에는 바로 그 역 앞에 있는 제일 풍경채 센텀하고 금강 펜티리움 센트럴파크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이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고요. 이 시흥 능곡 쪽에서 제일 풍경채를 사느냐, 금강 펜테리움을 사느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장곡 쪽에서도 뭐 예다음 아르테를 사느냐, 유승 한내들을 사느냐, 대시양을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네. 이 가격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신 네. 장곡 쪽을 택할까, 능곡 쪽을 택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봤던 아파트 중에 같은 뭐 30평대로 보신 거예요? 네네. 네, 그 아파트를 보셨는데 지금 금액 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능곡 쪽에는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장곡 쪽에는 4억에서 4억 5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네, 대충 그 장곡역 앞에는 네. 지금 네네. 그런데 그게 아마 네. 분양권에다가 제가 네. 뭐 키가 얼마 붙었는지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뭐 예다음 같은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충은 한 5억 한 중반 한 뭐 그렇게 5억 4억 얼마에도 또 거래된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5억대로 우리가 맞춰 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여기 아파트가 얘는 얼마,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연 장곡 쪽에 있는 4억 5천에서 5억의 가격과 네. 이 능곡 쪽에 있는 7억에서 7억 5천의 가격이면 보통 한 2억 5천에서 뭐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금액이 과연 이 갭이 지금 합당한가를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27년도에 충분히 역정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능곡 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원래 싼 가격으로 훨씬 싼 가격으로 들어가서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 네. 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래성을 먼저 선택을 한다라고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새로운 역들이 생기는데 시차는 적응을 할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여기에 투자로 내가 좀 해서 5년 내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 자체를 보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 네. 두 번째로 어차피 시청자님 자체가 거주를 지금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뭐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충분히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장곡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벌어져 있는 가격 자체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각자의 특색이 있어요. 능곡역은 어차피 지금 이 지역은 이 경기도 시흥시 쪽에서는 가장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제일 좋은 상황인 거예요. 신도시 쪽인 어떤 그런 외형도 갖춰주면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역도 개통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최대치로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추가적으로 뭐 신안선선이 개통되면 뭐 당연히 더 좋아지겠지만 가격이 월등히 전고점을 향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듣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장곡은 어차피 얘네들 신안산선 24년 뭐 25년 개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월판선 같은 경우는 27년 개통이 예정이 돼 있는데 요 차이가 2년에서 3년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 정도만 좀 참고 간다라고 하면 실제 이 지역 내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알았던 아파트는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아파트예요. 아, 네. 시흥 능곡 쪽에. 왜냐하면 구조가 상당히 잘 빠졌더라고요. 네. 이제 신축으로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이런 거 뭐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차만 보러 다니듯이 저는 좀 이런 지구의 새로운 아파트들을 보러 다니는 게 취미인데
요 금강 펜테리움이 참 구조가 잘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주변에 뭐 대형 유통몰이라든가 극장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쪽 지역에서는 가격이 쭉쭉쭉 치고 올라갔었는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교육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곡동 쪽이 그래도 시흥에선 구도심으로 해서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학원가도 이쪽으로 쭉 장곡중학교 앞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좀 거주하는 실수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학군을 무시 못할 거고 그다음에 2, 3년 지나면 어차피 평생 지하철이 없는 게 아니라 2, 3년 지나면 지하철역이 개통이 확정이 되면서 어차피 광명에서 해처 모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2억에서 2억 5천의 어떤 이런 금액 차이가 저는 한 1억대로 오히려 좁혀들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가 장곡동 쪽의 아파트가 올라가든 시흥 쪽의 아파트가 떨어지든 어느 평균점을 찾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장래성에 좀 기대했을 때 저는 장곡동 쪽을 선택하시는 게 어떤가. 장곡동에서 대시양을 하느냐 뭐 예다음을 하느냐 이런 거는 그거는 집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거 가족 간에 좀 상의를 해보시는 거지 전체적인 구역을 정하는 게 지금은 훨씬 고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근소하게 요 장곡동 쪽에 손을 좀 들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남편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한번 제 얘기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